오늘 활용할 앱인 기본 앱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본 앱의 실행에 대해서 배우셨다시피 시작 메뉴의 앱 목록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림판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단추 클릭합니다. ABCD 색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W 찾아 클릭합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메뉴 클릭하시고 그림판 메뉴가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빠른 실행을 위해 드래그해 시작 화면에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실행해 보십니다. 그림판 창은 최대화로 하시고요. 최대화로 하신 채로 닫으면 닫아 볼게요. 다음 실행 시 다시 최대화로 실행될 것 같은데요. 시작 단추를 눌러 방금 추가해 놓은 시작 화면 타일에서 그림판을 다시 터치하십니다. 최대화 된 상태로 열리고요. 검색으로 그림판을 찾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X 닫기 터치하신 후 작업 표시줄 하단 검색 단추를 터치하십니다. 검색 키워드로 한영키 전환, 한영 전환을 하신 다음 그림판 입력해 볼게요. 그림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판 앱과 또 그림판 3D 앱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그림판 앱으로 클릭해 선택하시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내의 그림판과 같은 화면 나오게 됩니다. 그림판에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캔버스 사이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종이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가 각자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여지는 정도의 폭으로 오른쪽 조그만한 조절점 확인이 되실 거예요. 조절점에서 양방향 마우스 포인터일 때 드래그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조절점 찾아 상하단으로 드래그 하십니다.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 해당 크기가 화면 아래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림의 해상도, 즉 크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높이나 너비를 조절해 한 화면에 스크롤 없이 보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실게요.
그림판의 화면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은 제목 표시줄이 되겠고요. 빠른 실행 아이콘 단추에서는 저장과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등 제공하고,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목 없으므로 이름을 지정해 파일 이름을 지정해 저장한 경우에는 파일명이 보여지게 됩니다. 상단의 메뉴는 파일 메뉴와 펼쳐지는 방식이에요. 풀다운 메뉴로 펼쳐지는 파일 메뉴, 다시 클릭하면 접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탭으로 열리는 홈과 보기 메뉴 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메뉴에서는 화면을 확대 축소하거나 눈금자나 격자 등의 사용 설정이 가능하시겠고요. 체크를 빼고 넣고 함으로써 확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금자와 격자 사용은 하지 않고 상태 표시줄만 있는 상태로 크기 정보와 확대 축소 등 확인할 수 있는 상태 표시줄은 나와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보고요. 홈 메뉴를 클릭해 홈 메뉴의 상단 리본 메뉴 단추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립보드 그룹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등에 대한 단추가 있고요. 현재에는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그룹으로 어떤 캔버스에서 종이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거나 자르거나 크기 조정 등 가능하고, 세 번째 도구 그룹에서는 펜 종류, 그 다음 채우기, 선 채우기, 텍스트 입력, 지우개, 또 색상 추출이나 확대, 돋보기 단추 등 이용 가능하고, 브러쉬의 종류 선택도 가능합니다. 도형 그룹에서는 도형의 종류를 찾아 그릴 수 있고요. 도형을 선택하신 경우 선택 타원 선택하시고 윤곽선과 채우기 설정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윤곽선의 크기와 윤곽선이나 채우기에 대한 색상 설정은 색 1과 색 2로 선택을 하신 후 색상표에서 다시 선택하는 방법으로 색을 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색 1을 초록색으로 해보고요. 색 2를 주황색으로, 이외에 다양한 색은 색 편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색 1과 색 2가 선택된 상태이고, 도형에서는 타원이 선택된 상태인데요. 윤곽선과 채우기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화면에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화면 드래그 하시게 되시면 지금 색 1은 테두리 윤곽선 색인 것 같고요. 색 2가 바로 채우기 색인 것 같은데요. 채우기에 대한 옵션을 살펴보면 채우기가 없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려 넣어 조절점이 일시 선택된 상태에서는 단색으로 이렇게 크레용으로 채우기의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채우기를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색으로 선택을 해보고요. 윤곽선도 클릭해 확인해 보시면 윤곽선이 없다면은 이렇게 안 보이겠고요. 윤곽선이 단색이라면
색깔이 잘 채워진 윤곽선으로 크레용이나 유화, 다른 유형을 선택하시면 윤곽선 자체에 적용이 됩니다. 윤곽선과 채우기 모두 단색으로 지정함으로써 색상이 고르게 잘 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윤곽선의 굵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선을 얇게 하거나 굵게, 두껍게 하는 설정 클릭해서 가능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테두리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조절점이 있는 경우에는 도형에 이동이 됩니다. 또 조절점에서 드래그해 크기 조절 가능하시겠습니다. 조절점, 꼭지점의 조절점에서 대각선 방향, 마우스 포인터일 때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커지고요.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작아지며 이동하는 마우스 포인터일 때 이동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화면 빈 곳을 클릭해서 조절점이 없어지면 이때부터는 이동이 되지 않고요. 현재의 마우스 포인터는 드래그 하시면 다시 우리가 이미 선택해 놓은 도형 종류와 윤곽선, 채우기, 크기, 색상 설정에 의해 도형이 다시 그려집니다. 조절점이 있는 경우에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 바로 삭제가 가능하시지만 오른쪽에 조절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색 변경 또는 크기나 여러 변경 편집을 못하고요.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도형 종류를 바꿔볼게요. 직사각형으로 선택하신 다음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똑같은 색 1과 색 2, 윤곽선과 채우기가 적용되십니다. 색 2를 선택했다면 색 2를 바꿀 수 있고요. 색 2를 선택했다면 또 색 1의 색상을 변경해서 또 크기, 테두리의 굵기도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만 이동과 크기 조정이 가능하세요. 또한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색상 변경 등도 가능합니다. 색 1과 색 2 클릭을 한 후 색상을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색 1은 테두리로, 색 2는 채우기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도형뿐 아니라 브러쉬를 통해 그리기도 가능하십니다. 브러쉬 단추를 상단에서 누르시게 되시면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로 화면에 드래그해 색 1로 그리실 수 있고요. 크기에 따라 크기를 굵게 하고 그리면 굵은 브러쉬로 그려집니다. 색 1에 대해서 색상 변경을 하셔야 되겠고요. 선에 대해서는 색 2를 사용합니다. 이때 브러쉬를 선택해 그릴 때는 도형 부분이 비활성화 되고요. 브러쉬의 종류는 브러쉬 글자 단추를 클릭해 브러쉬를 선택하신 후 첫 번째 붓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프레이로도 가능하고 유화 브러쉬나 브러쉬 유형을 바꾸고 또 색상을 바꿔 이용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브러쉬나 도형, 색상, 또 테두리의 크기 등을 잘 지정하시면 재미난 여러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지우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우개를 클릭해 지우개의 크기 확인해 보시고요. 크기를 가장 굵은 것으로 해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우개가 지금 흰색으로 해서 여기 다른 그려놓은 거를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 색은 색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색투로 그려지는 것으로 색투를 선택하고 흰색으로 하시면 흰색으로 채움으로써 지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지우개는 지운다는 것보다는 흰색으로 그린다. 흰색으로 먼저 그려놓은 거를 덮어 씌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분만, 특정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지워서 작업을 하실 때 지우개를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지우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사각형을 선택해 색 1과 색 2를 모두 흰색으로 하시게 되시면 사각형으로 흰색으로 가림으로써 쉽게 지울 수도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이동이 되지만 화면을 클릭함으로써 그리지 않은 상태로 모두 흰색의 캔버스 종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선택 단추를 이용해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상단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익혀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색 2를 노란색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드래그해서 그리시면은 색상을 테두리의 색상에 대해서 노란색을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채우기는 흰색으로 되고요. 마치 테두리만 있는 사각형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색 툴을 눌러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딜리트를 눌러 바로 지우실 수도 있겠고요. 도형의 색을 채우지 않고 지금 현재 종이 전체, 지금 작업창 전체를 색 채우기 해보도록 할게요. 색 1 노란색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도구 단추 중 양동이 모양을 선택하십니다. 화면에 양동이 모양이 보이면 화면에 클릭해서 우리가 지금 지정한 색 1로 양동이 모양으로는 채워지게 되고요. 상단에서는 색 2를 선택해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도형은 타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 타원 도형은 윤곽선이 없는 채로 그려볼게요. 윤곽선 없음으로 하시면 노란색 윤곽선 없이 흰색으로 그려질 텐데요. 배경도 노랑이고 색 1도 노랑이라면 윤곽선을 없음으로 안 하시더라도 노란색의 윤곽선과 또 화면 배경이 같기 때문에 테두리는 아마 확인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색 1에 관계없이 윤곽선은 없음으로 했기 때문에 색 2로 타원 도형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드래그해 확인해 보십니다. 처음 설정해 놓은 대로 채우기, 윤곽선 모두 단색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지금 윤곽선은 없지만 채우기 단색으로 타원이 그려졌고요. 토끼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제 화면 지금 해상도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위아래로 너무 짧아서 가로폭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되돌리기. 네, 여러분이 작업하신 실행은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실행 취소를 눌러 그리기 전 상태로 용지 사이즈를 작업창 크기를 좀 줄여봤고요. 타원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토끼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크기, 토끼 얼굴 적당한 크기로 또 위치도 이동해 보고요. 네, 이 정도로 약간 좌우로 더 팽창이 되어 있는 타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곳을 클릭하거나 추가로 도형을 그려 넣으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크기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의 상태에서 토끼 귀도 타원으로 그려봅니다. 그대로 마우스 포인터는 그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이동 가능하겠고요. 오른쪽 편에 하나를 또 똑같이 그려볼게요. 위치 이동 등을 하면서 왼쪽과 균형을 좀 맞춰 봅니다. 지금 색투로 채우기로 도형이 그려지고 있는데 화면 빈 곳을 클릭해 확인을 해보고요. 색투 색상 바꿔 또 그려보겠습니다. 색투에서 색깔 다홍 찾아 색투를 선택하신 다음 다홍색을 찾아 클릭해 선택하십니다. 토끼 귀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려 넣어 볼게요. 귀 안쪽으로 조절점이 있는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이동을 잘해 그려 주십니다.
오른쪽에도 그려주십니다. 이동하는 마우스 포인터와 또 크기 조절하는 마우스 포인터 구분을 해서 잘 해주시고요. 화면 빈 곳을 클릭하시면 그때부터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얼추 토끼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상단의 도구를 또 색상을 많이 사용해서 그려보시면 그때부터는 좀 익숙하게 그리고 실수를 덜 하게 되는데요. 수정이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작업 시 유의하시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실행 취소 단계를 눌러 잘못하신 그 화면 상황 단계로 이동해 다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색 2를 검정으로 바꾸시고요. 토끼 눈, 코, 입 그려볼게요. 색 2, 도형에 대한 채우기 색. 눈을 그릴 텐데요. 정원으로 그리기 위해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드래그 하십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타원이 아니라 가로 세로 지름이 같은 정원으로 그려지고요. 이동하는 마우스 포인트인 경우에만 이동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각선 모양일 때는 이동이 아니라 크기 조절이 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똑같은 크기의 눈을 오른쪽에 그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크기로 오른쪽 눈도 넣기 위해서 먼저 그려 넣은 눈을 영역 설정해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이미지 그룹에서 선택을 클릭하신 후 토끼의 눈 영역 바깥에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복사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 아이콘 단추 클릭합니다. 왼쪽 위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이동하는 마우스 포인터가 되면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눈을 마저 배치해 볼게요. 완전히 똑같은 크기의 눈, 어떤 도형 등을 우리가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으로 선택 영역을 지정해 복사해 붙여넣는 방법으로 가능하겠고요. 조금 전 토끼 귀도 마찬가지로 영역 선택을 하고 복사해서 오른쪽에 똑같이 붙여 넣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범위 선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따로따로 그려봤고요. 여기까지 토끼 눈 그려 넣는 작업 하셨는데요. 토끼의 코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도형 선택하겠습니다. 도형을 살펴보시면 삼각형 도형이 있습니다. 클릭하신 후 눈과 눈 사이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삼각형 코를 그리고 이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확대 축소 돋보기 더하기 빼기 단추가 확인이 되시는데요.
네, 확대해 스크롤 하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면 좀 더 크게 확대하신 상태에서는 이동하는 마우스 포인터로 바뀌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100%로 보통 기본 100%로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영역이 좁으면은 이동하는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지 않지만 확대를 통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그려 넣은 삼각형은 회전 작업 해볼게요. 이미지 그룹의 회전 단추 누르신 후 가로, 세로 대칭 이동 적용해 보십니다. 세로 대칭 이동을 적용하시면 삼각형의 방향이 반대로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코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으로 되네요. 네, 다시 색 2 다시 한번 선택하신 상태에서 색 2를 선택하고 이용하려고 보니까 색상이 좀 진하다 싶으면 색 편집 단추를 누르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색 2에 대해 색 편집 단추를 눌러 확인하면은 오른쪽에서 선택한 색의 단계별로 다시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위쪽을 클릭해 좀 더 밝은 색상으로 선택을 해 주실 수 있겠고요. 확인 클릭합니다. 네, 우리가 코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는 코에 대한 색상이 변하니까 여기 다시 검정색으로 색 2는 바꿔주시고요. 새로운 우리 얼굴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코에 대한 선택을 클릭해 해제하시고 색상을 골라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조금 전 색 편집에서 선택한 색은 여기 사용자 색상으로 추가되어 있으므로 클릭해서 색 2로 빠르게 설정이 가능하겠고요. 네, 볼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타원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네, 볼을 약간 빨갛게 하도록 타원으로 양쪽 편에 크기를 잘 조절해서 그려보십니다. 딜리트 누르시고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에 복사해 붙여 넣는 방법. 네, 조금 전에 배우셨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른쪽 편에 우선 그려 넣으시고요. 선택 단추 클릭하십니다. 네, 위에 있는 단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네, 발그레한 볼 부분에 타원을 드래그 하신 후 복사 한번 누르시고 붙여넣기 한번 누르시면 그대로 복사되어 붙여지게 되고요. 이동하는 마우스 포인터라면 드래그해서 왼쪽 편에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경우는 실행 취소를 눌러 바로 전 단계로 돌리실 수가 있겠고요. 드래그해 복사하고자 하는 영역 설정 후 복사 클릭, 붙여넣기 클릭, 이동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기는 똑같은데요. 위치를 또 적당하게 비슷하게 잡는 거는 좀 어렵네요. 그림판 이용 방법 조금 어려워서 우리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도형 사용해 보셨는데 도형 중에 곡선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곡선을 통해서 해보려고 해요. 상단의 도형 그룹에서 곡선 두 번째 곡선을 선택해 보고요. 윤곽선은 계속 우리가 단색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다른 도형은 현재 윤곽선 없음 상태로 이용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단색으로 윤곽선을 사용해 보고요. 선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선의 굵기, 크기는 세 번째 단계로 선에 대한 색깔은 색 1로 검정색을 적용해 보십니다. 곡선, 윤곽선 단색, 크기는 세 번째, 색 1을 검정으로 하신 다음 코 밑으로 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 보실게요. 그런 다음에 선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고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끌어 움직여 보십니다. 네, 드래그로 곡선 형태로 가능하세요. 크기 설정 또한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도 그려볼게요. 화면 클릭해 선택을 해제하고 코 아래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시 드래그 하십니다. 선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바꿔보고요. 선 부분을 다시 클릭하시면 조절점이 나오니까 크기 조절을 하시면서 위치를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화면을 클릭해 선택을 해제하시고 아래쪽으로도 드래그해 선을 만들고요. 다시 한번 선에서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로 변경해 보십니다. 완성이 됐다면 화면을 클릭해 마무리 하시고요. 작업을 하시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되돌리기를 눌러 실행을 취소하시고 새로 그려보셔도 되겠습니다. 토끼 입 부분이 곡선으로 조금 그리기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해 보시고요. 토끼의 몸통 그려넣기 위해 곡선이 아니라 다시 타원 선택해 주시고 색도 변경하셔야 되겠습니다. 색 1은 윤곽선이 없는 상태로, 색 2는 흰색으로. 아까 처음에 미리 그려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드래그해서 흰색으로만 몸을 그려볼게요. 이동으로 하십니다. 몸통을 다 그려 넣으신 다음 빈 공간까지 클릭해서 토끼 몸에 대해서는 마무리 작업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으로 우선 저장하고 저장한 그림을 다시 불러내어 글자로 입력하고 꾸미는 작업까지 해볼게요. 저장을 위해서는 왼쪽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에서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다운로드 폴더 클릭하시고 사진 폴더로 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사진 종류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폴더로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저장하는 파일 형식이 png라면 기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장해 놓은 jpg라는 종류의 사진 파일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파일 형식을 클릭해 jpeg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장해 놓은 신선도나 잡채 사진 확인이 됩니다. 사진 파일은 형식이 있는데요. 똑같은 jpeg 형식으로 하시면 해당 폴더에 해당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사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림 파일, 사진 파일 저장 시에는 사진 폴더로 지정을 하셔서 저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일 이름에는 생일 카드라고 적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저장 위치는 사진으로, 파일 형식을 jpeg로, 파일 이름은 생일카드로 입력했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 여부는 상단의 제목 표시줄, 파일 이름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없음이 아니라 생일카드로 되어 있다면 저장이 잘 된 상태고요. 창을 닫으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불러들여 다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창을 닫기 해볼게요. 저장해 놓은 사진은 사진 폴더, 사진 위치에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 PC 아이콘 더블 클릭하신 다음 내 PC 창에서 사진 폴더 선택합니다. 아마 전체 다 확인이 되실 거고 그 중에 생일 카드도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상단에 보기 메뉴 클릭해 큰 아이콘으로 설정하신 경우 미리 보기 썸네일 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려 넣은 이미지 파일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림판으로 그려 넣은 그림입니다. 더블 클릭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 최대화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그려 넣은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수정을 하시고자 하시면 다시 그림판에서 열어 마저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를 누르시고 현재 파일 탐색기 창도 닫겠습니다. 그림판을 다시 한번 실행하기 위해 시작 단추에서 그림판 시작 화면 타일을 클릭해 열어볼게요.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나오고 이전에 저장해 놓은 그림 또는 사진 등은 열기를 통해 불러오기를 통해 가능하겠습니다. 파일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열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 최근 그림 목록에서 바로 클릭해 쉽게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열기를 클릭하신 경우 그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진 폴더가 먼저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금방 이용했던 폴더로 사진 폴더에서 생일 카드를 열기 클릭해서 그대로 열어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장된 위치에서 열고자 하는 사진, 그림 파일을 선택 후 열기 클릭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작업해 놓은 그림이 열리게 됩니다. 마저 작업하시고 또 다시 저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생일 카드로서 글자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단 도구 그룹에서 A 단추를 클릭해 보실게요. A 단추가 눌려진 상태에서는 작업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가 I자 모양으로 되고요. 드래그해 글자를 입력할 영역을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글자를 좀 크게 하기 위해 상단 글꼴과 글자 크기 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목록을 펼치시고 48포인트로 큼직하게 해보고요. 글꼴 또한 목록을 펼치신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글꼴 바로 보일 텐데요. 휴먼 매직체로 해볼게요. 휴먼 매직체로 선택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배경은 투명 상태입니다. 불투명으로 하면 글자의 배경색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서 한글 영어 입력 상태 확인하시고 한글 입력 상태로 생일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키 누르시고요. 글자의 색상은 색 1로 설정이 되고요. 색상을 색 1에 대해서 변경해보고 내용을 마저 써보겠습니다. 글자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색상을 바꾸시면 색상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요. 글자에 대한 색상은 선, 테두리 색인 색 1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테두리, 조절점 테두리 등이 있을 때는 이동도 가능하고요. 수정도 가능한데 또 바깥쪽 부분을 클릭해 선택이 해제되면 이제부터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수정하고자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되돌리기를 실행 취소를 통해 글자 입력 전 상태에서부터 다시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밋밋한 감이 있으니까 여러 도구를 통해 도형 등을 통해 꾸며 보도록 할게요. 상단의 도형 중에 선택해 보겠습니다. 도형 중에 사각별 클릭해 선택하고요. 색 1은
테두리로 윤곽선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도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윤곽선 없고 채우기만 단색인 도형을 그려보려고 하고요. 단색 색상은 색 2를 지정하시면 되고 흰색으로 이용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화면에 드래그해서 그리시게 되시면 흰색으로 사각별이 그려지게 되고요. 드래그해서 몇 개 그려볼게요. 크게 또 작게 드래그 해가면서 화면을 꾸며보십니다. 이번에는 오각별 클릭해 주시고 색 2 색상을 바꿔 보십니다. 라임색으로 선택을 해보고요. 화면에 또 그려보겠습니다. 크기를 크게 또 작게 하시면서 화면에 드래그해서 그려볼게요. 현재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로 최종적으로 저장을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단추를 클릭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뜨지 않고 먼저 저장했던 생일 카드, 먼저 저장했던 생일 카드 파일에 사진 폴더인 생일 파일 카드에 저장이 되겠고요. 창을 닫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 X를 클릭하신 후 저장해 놓은 파일 다시 한번 파일 탐색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내 PC 아이콘 더블 클릭하십니다. 사진 폴더 선택하시면 완성이 된 생일 카드가 미리 보기 썸네일로 확인이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크게 열어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서 닫기 누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진, 그림 파일을 만들어서 직접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이 필요합니다. 그림판 앱을 통해 사진, 그림 파일을 만드는 것을 해봤고요. 또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이나 그림 파일을 저장해 사용해 지난 시간처럼 저장을 통해 우리 컴퓨터에 사진 또는 그림 파일을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만드는 방법으로 그림판 앱을 사용하는 방법, 지금까지 배워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은 문서 저장을 위해 메모장 앱과 워드패드 앱을 사용하는 방법 배우셨고요. 오늘은 그림 관련해서는 그림판 앱, 또 지금부터는 캡처 및 스케치 앱을 통해 화면 캡처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마찬가지로 그림 파일, 이미지 파일로서 저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하다가 저장이 안 되는 경우에 그림 파일들을 캡처를 통해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윈도우 창이나 바탕화면 등 어떠한 화면이든지 캡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현재 열어놓은 창은 닫겠습니다. 두 번째 배울 앱으로 캡처 및 스케치 앱을 찾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색인 ABCD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W로 이동하겠습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해 보시면 캡처 도구가 있는데요. 이전 버전까지에서는 캡처 도구를 사용했고 이 앱도 사용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ABCD 색인을 클릭해 이번에는 키읔 선택합니다. 윈도우즈 10 이상에서는 캡처 및 스케치 앱을 별도로 제공하고요. 드래그해서 시작 화면에 타일로 만들어 놔 보겠습니다. 클릭해 실행을 해보세요. 창을 닫고 검색을 통해 앱을 실행하는 방법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왼쪽 하단에서 검색, 돋보기 단추 클릭합니다. 캡처라고 써볼까요? 캡이라고만 쓰더라도 캡처 및 스케치, 그리고 캡처 도구 두 가지 목록이 상단에서 확인이 되십니다. 둘 중 캡처 및 스케치를 사용해 볼게요. 캡처 및 스케치를 클릭하시면 아까와 같이 캡처 및 스케치 앱이 실행이 됩니다. 스마트폰에도 화면 캡처 기능이 있듯이 우리 컴퓨터에도 화면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이미지 파일로, 사진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상단에 새 캡처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시면 바로 캡처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옆에 목록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캡처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마치고 3초나 10초 후에 캡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새 캡처 단추를 눌러볼게요. 새 캡처를 누르시게 되시면 캡처할 수 있는 아이콘 단추들이 상단에서 표시가 되고요. 이 중에 첫 번째가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왼쪽편 아이콘 부분에서 드래그 하셔서 밝은 영역 부분을 바로 캡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역 설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캡처 및 스케치 창에 새 캡처 단추를 클릭하셔서 캡처 상태로 전환하시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즉, 캡처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는 먼저 캡처할 화면을 잘 맞춰 놓으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어 필요한 화면을 캡처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실행하시거나 바탕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아이콘 있다면 찾아 더블 클릭해 실행하겠습니다. 캡처 및 스케치 창이 가렸다면 창을 이동하시고요. 최대화로 한 경우는 뒷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바탕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전 크기로 복원, 인터넷을 실행하십니다. 인터넷 어떤 창이 열려 있든 인터넷의 화면 중 하나를 캡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지금 현재 캡처 및 스케치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되어 어떻게 캡처해야 될지 난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작업 표시줄을 잘 확인하시고 작업 표시줄 단추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는 캡처 및 스케치 이용했기 때문에 작업 단추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캡처 및 스케치 창도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캡처 및 스케치 창을 열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는 창이 닫혀 있더라도 시작 단추를 눌러 캡처 및 스케치를 다시 실행하시면 되십니다. 현재 이미 캡처를 했지만 사용하지 않을 이미지가 있다면 저장하지 않고 바로 닫아도 되십니다. 닫아 볼게요. 이렇게 캡처하고자 하는 화면을 맞춰 놓으신 후 캡처 및 스케치 앱을 실행해도 되겠습니다. 시작 단추를 눌러 시작 화면 타일로 만들어 놓은 캡처 및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새 캡처 아이콘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캡처 방법인 사각형 캡처로 필요한 영역에 대해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캡처가 잘 되었다면 저장 단추를 눌러 해당 이미지, 사진을 저장해 보관하실 수 있으십니다. 캡처 영역이 잘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시 왼쪽 상단에서 새 캡처 단추를 클릭해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드래그로 캡처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필요한 만큼만 드래그해서 캡처를 하시고요.
저장함으로써 그림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생성하고 추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캡처 및 스케치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단추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추입니다.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에서는 저장의 위치는 사진 폴더, 사진 위치로 잘 지정이 된 상태로 파일 이름은 변경하지 않으면 화면 캡처라는 말과 함께 날짜와 시간 등이 표시됩니다. 파일 형식 그대로 PNG로 사용해도 되지만 클릭해서 JPG로 바꿔볼게요. 파일 형식 변경이 가능하고 기존의 사진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생일카드나 음식, 사진들 모두 JPG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은 파일 이름 변경 없이 그대로 저장을 해볼게요. 적당한 말로 파일을 구분할 수 있는 말로 이름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장이니까 그대로 저장을 클릭해 볼게요. 캡처 및 스케치 창은 닫으셔도 되고요. 열어놓은 채로 최소화해 다시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다시 사용할 때는 최소화가 좋겠죠. 최소화를 클릭하신 다음 다시 한번 캡처를 하실 때는 작업 표시 줄에서 캡처 도구, 스케치 및 캡처 및 스케치 아이콘 단추를 눌러 캡처 화면을 불러내시면 됩니다. 인터넷 창을 닫고 캡처한 파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PC 아이콘 더블 클릭하십니다. 사진 폴더 클릭하시고 화면 캡처된 이미지, 사진 파일까지 확인해 보실게요. 캡처한 이미지 파일 더블 클릭해 크게 열어 확인해 보십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컴퓨터 이용 중 화면 캡처해 이용하실 필요가 있을 때, 또 화면을 캡처해 해당 장면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해당 장면으로 질문을 하실 경우 지금과 같은 캡처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로서, 그림 파일로서 저장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림 파일, 이미지 파일의 생성은 앱이 필요한데요. 그림판 앱과 캡처 및 스케치 앱으로 만드는 방법 배우고 계십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X 닫기 단추를 누르시고 파일 탐색기 창도 캡처가 가능하니까 이 화면을 캡처해 볼게요. 한 번 더 캡처 작업 해보겠습니다. 캡처 및 스케치 앱을 실행한 상태라면 작업 표시 줄에서 작업 단추를 다시 눌러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캡처 및 스케치 단추를 작업 단추를 클릭해서 열어 놓으시고 새로운 캡처를 위해 새 캡처 단추 클릭하십니다. 캡처의 방법으로는 사각형 캡처 이외에도 자유형 캡처와 창에 대한 캡처, 그리고 전체 화면에 대한 캡처 총 4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세 번째, 창 캡처 해볼게요. 창 캡처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창 전체를 캡처하게 되고요.
화면으로 클릭한 창에 대해 캡처가 진행이 됩니다. 열어놓은 창이 여러 개라면 캡처할 창을 클릭해서 드래그로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열어놓은 창에 대한 전체 캡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새 캡처 단추를 누르신 상태에서 세 번째 창 캡처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캡처할 창을 그냥 클릭하시게 되시면 바로 전체 창에 대한 캡처가 적용이 됩니다. 인터넷 창을 열어놓은 경우 또 인터넷 창도 전체적으로 바로 캡처가 되겠고요. 드래그하고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캡처할 창을 먼저 열어놓은 상태에서 캡처 및 스케치 앱을 띄워놓고 새 캡처 단추를 눌러 세 번째 창 캡처로 선택하신 후 캡처할 창을 클릭만 하시면 쉽게 캡처를 해줍니다. 이 경우에도 저장 똑같겠죠. 오른쪽 상단 저장 아이콘 단추를 클릭하시고 저장 위치는 사진 폴더 그대로 이번에는 창 캡처라고 파일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그대로 마지막 지정한 대로 지금은 JPG로 저장을 누르시면은 사진 창에 대한 캡처 이미지도 저장이 완료됩니다. 캡처 및 스케치 창을 닫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 캡처 아이콘 먼저 했던 사각형 캡처와 창 전체에 대한 캡처 두 가지 확인할 수 있고요. 드래그하지 않아도 쉽게 창 전체를 캡처할 수 있으니 필요시에는 이 방법으로 캡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열어놓은 창 말고도 화면 전체, 모니터에서 보시고 계신 화면을 전체 다 캡처하는 방법도 있고요. 캡처한 이미지에 펜을 사용해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캡처 및 스케치 앱을 통해 이번에는 캡처를 하신 후 펜과 눈금자를 이용하는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 폴더, 사진 창을 열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닫으셨다면 내 PC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사진 폴더 선택합니다. 창을 최대화하지 않고 이전 크기로 해볼게요. 이전 크기로 복원 눌러 창의 크기를 가운데쯤 적당한 크기로 크기 위치 조절하십니다. 시작 단추를 눌러 시작 화면 타일에서 또는 모든 앱에서 캡처 및 스케치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캡처 및 스케치 클릭합니다. 열어놓은 창에 대해 또는 열어놓은 화면에 대해 캡처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새 캡처 단추 클릭하시고요. 캡처 전, 캡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 창 캡처 선택된 상태로 현재의 창을 클릭해 캡처를 하시면 사진 파일 탐색기 창만 캡처가 되고요. 다시 한번 새 캡처를 클릭해 사진창 말고 뒤쪽 바탕화면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탕화면 전체가 캡처가 됩니다. 새 캡처를 다시 눌러
열어놓은 창만 클릭해 다시 한번 캡처해 보세요. 캡처 및 스케치 창 전체에 대해서는 최대화 하겠습니다. 캡처된 그대로 저장도 가능하지만 상단에 있는 도구 단추들을 활용해 그림에 표시하는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빨간 펜, 볼펜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요. 볼펜을 클릭하고 볼펜의 색상과 다시 한번 볼펜을 클릭하고 볼펜의 크기, 두께, 크기 10으로 지정을 해보고요. 화면에서 드래그하는 영역에 대해 선으로, 펜으로 그려집니다. 그림에서 어딘가 표시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표시 가능하겠고요. 상단에 펜을 바꿔서도 가능하겠고요. 총 3개의 펜이 제공이 되고요. 형광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형광펜, 두 번째는 연필, 첫 번째는 볼펜이 되겠고요. 지우개도 있습니다. 지우개 클릭해 그려놓은 부분 드래그로 그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드래그를 해 일일이 다 드래그를 하지 않고 한 번만 드래그를 해 지우개에 닿으면 전체가 지워지는 방식으로 지우는 건 간단합니다. 형광펜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형광펜의 색상도 지정 가능하세요. 크기도 지정이 가능하겠고요. 드래그해서 형광펜으로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실 수 있고 또 연필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 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실행 취소 또한 가능하시겠고요. 상단에 눈금자 이용 가능하십니다. 상단에서 눈금자를 클릭하신 다음 눈금자의 위치를 지정해 놓으시고 자를 대고 드래그해 표시하면 좀 더 깔끔하게 가능하겠죠. 지우개로 지우는 거 가능하겠고요. 자를 대고 화면상에 표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지우개를 클릭해 드래그 하시면 바로 지워지게 됩니다. 자를 대고 펜을 골라 화면에서 드래그해서 그릴 수 있어요. 자의 측면도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의 측면도 이용이 가능하네요. 네, 세로로도 반듯하게 그리는 게 가능하겠고요. 자는 좌우로 스크롤, 좌우로 드래그해서 이동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상단에 눈금자 단추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각도기 이용도 가능하십니다. 각도기 클릭하시면 각도기로 이번에는 바뀌게 됐고요. 각도기에 따라 드래그해서 반원이나 곡선 그리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각도기로 원을 그려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행 취소 누르실 수 있겠고요.
다시 눈금자로 바꾸시려면 상단의 각도계 단추를 눌러 눈금자를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자 단추를 다시 클릭하시면 사라지게 되고요. 사용을 안 할 때는 눈금자 단추를 눌러 다시 눈금자의 단추, 눈금자 글자 단추 메뉴, 펼쳐진 메뉴를 눌러 주셔야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 도구 단추 중 마지막 단추인 이미지 자르기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처음에 필요한 영역만 사각형으로 캡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창에 대한 캡처 후 필요한 영역을 다시 한번 자르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미지 자르기를 클릭하시면 4개의 꼭지점에 조절 동그라미 점이 보이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양방향의 대각선으로 표시되면 드래그해서 영역을 재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지점에서 드래그해서 영역을 여러분들이 다시 설정해 보시고요. 영역의 설정이 완료됐다면 오른쪽 상단에서 체크를 눌러 자르기를 완료하십니다. 체크 적용 누르시면은 필요한 부분만 자르는 게 여기에 캡처 및 스케치 창의 도구로서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의 펜과 눈금자 그리고 자르기까지 이용한 캡처 본 이미지는 오른쪽 상단에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는 캡처 이름, 이번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캡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캡처한 이미지에 표시하는 것 또 더 자르는 게 가능하세요. 오른쪽 상단에서 X 단추를 눌러 캡처 및 스케치 창 닫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창도 닫고 인터넷 화면을 열어 캡처하는 연습을 한 번 더 해보실게요. 인터넷 아이콘 찾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검색란에 네이버라고 써볼게요. 네이버로 이동해보고요. 어떤 창이 되었던 검색란이나 주소줄에 네이버 입력하신 후 검색 결과에서 네이버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인터넷 페이지를 열어놓고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드래그로 사각형 캡처 해보겠습니다. 캡처하고자 하는 화면을 먼저 맞춰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눌러볼까요? 더보기를 눌러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기억 니은 순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페이지를 캡처해 보겠습니다. 캡처를 위해서는 캡처 및 스케치 메뉴로 이동을 하시거나 또 시작화면 타일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단추를 누르신 후 캡처 및 스케치 시작화면 타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이용이 편하겠죠. 클릭을 하시고요.
새 캡처 단추 클릭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전체 모니터 화면에 전체 화면을 캡처하거나 창만 캡처하거나 또는 자유형으로 캡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각형 캡처로 하신 다음 네이버의 로고부터 전체 서비스 목록 자체가 포함이 되도록 드래그 해 보실게요. 캡처본이 바로 화면에서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자르기를 통해 드래그해서 불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자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는 체크를 눌러 영역에 대한 적용을 해주시고 연필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거나 형광펜,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시면 값을 재설정, 색상을 재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드래그에 형광펜 기능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눈금자를 통해 표시를 좀 더 깔끔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눈금자는 다시 한번 눈금자 단추와 눈금자 글자 메뉴를 눌러주셔야 없어지고요. 최종적으로 캡처본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 단추를 클릭하시고 파일 이름, 네이버 화면이라고 해볼까요? 파일 이름을 잘 지정하신 다음 저장하십니다. 저장까지 클릭해서 저장을 완료하시고 캡처 및 스케치 창은 닫으셔도 되겠고요. 인터넷 창도 닫습니다. 저장 위치를 우리가 사진 폴더, 사진으로 해놨기 때문에 내 PC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사진 폴더로 이동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최대화해서 보실게요. 네이버 화면 캡처된 결과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고요. 다음 단추를 눌러 오늘 작업하신, 캡처하신 또는 그림판으로 그린 이미지와 지난 시간 저장해 놓은 그림, 이미지 파일까지 다 확인을 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그림 파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클릭을 하시고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진 폴더에 사진 방에 있는 그림들은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삭제를 하셔도 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그림 파일 만드는 작업 두 개의 앱으로 이용하는 방법 배워봤고요.